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표팀 얘기를 조금 하러 왔는데, 지금 그 올림픽 티켓이 걸려 있는 U23 챔피언십 AFC 출전하고 있는 황선홍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중국에 2대 0으로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뭐 깔끔하게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제가 이제 두 경기 다 보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리뷰를 매 경기 드릴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아니어서 어 아랍에미리트전 끝나고 리뷰를 안 드렸는데, 야, 중국전 끝나고 보니까 좀 리뷰를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에도 지금 써놨지만 뭐 2연승 달리고 있는데 이거 경기력이 만족스럽다라고 평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두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랍에미리트전도 별로였고 중국전도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들 그렇게 아마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민심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팬심을 좀 돌아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좀 그렇게 문제였냐라는 거를 조금 짚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전반적으로 팀이 잘 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좋은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선수 개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이지 못하다는 면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랍에미리트전부터 잠깐 이제 짧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그 경기는 사실상 뭐 우리가 별걸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경기였습니다. 저는 대체 아랍에미리트가 무엇 하는가? 거긴 더 못한 팀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은 팀이고, 뭐 선수 개인 능력도 별로인 것 같은데 뭐 팀도 뭘 하려는지 전혀 모르겠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볼을 잡고 돌리고 있는데 웅크리고는 있으나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압박도 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들어가도 괴롭히려고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기력한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못한 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못했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득점을 많이 터뜨렸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득점을 충분히 터뜨리지 못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들 제가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너무 크로스를 많이 씁니다. 그냥 크로스만 써요. 크로스만. 왼쪽에서 크로스, 오른쪽에서 크로스. 근데 그러니까 일견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 풀백들 왼쪽 풀백 조현택, 오른쪽 풀백 황재원이 크로스도 좋고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림을 그려보자면 리버풀이 좋을 때 그 앤디 로버트슨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가지고 무한 크로스를 올리면서 거기서 세컨드 볼 떨어지는 걸 따먹어서 다시 골을 노리는 형태를 쓸 것이라는 어떤 큰 틀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긴 하죠, 억지로. 근데 이제 그게 문제였던 이유는, 크로스를 시도한 다음에 세컨드 볼을 다시 따낸다거나 제압박을 한다거나 거기서 어떤 누군가가 앞으로 움직이는 효율적인 움직임을 한다거나 뭐 크로스의 질이 더 올라가야 된다거나 이런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거죠. 단순하게 크로스를 시도했다는 거 가지고 리버풀처럼 축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에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고 또 에너지 레벨도 떨어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리버풀이 하는 것처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몰아치고 압도적으로 주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그 코너킥에서 한 방으로 승리를 따낼 수밖에 없는 경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했냐? 잘하지 못했다. 이겼냐? 이길 만한 경기였냐라고 하면 이길 만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잘했냐라고 물으면 잘한 경기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 번째 아랍에미리트전은.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전도 문제인데, 중국이 어저께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중국은 매우 좋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들 저는 기술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그 선수들을 제가 사실 프로 선수가 출신도 아니고 아마추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능력을 제가 깎아내리고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국 선수들이 저는 굉장히 투박하고 어 그렇게 빠지 뭐 좋은 선수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경기 중에 몇 장면들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 볼 터치가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롱볼을 날라오는 거나 롱볼을 차는 건 오히려 잘해요. 시도할 때 롱볼 반대 전환 같은 거를 시도할 때 넘어가는 것들은 좋은데 그거 잡아놓는 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K리그나 특히나 우리 또 해외 축구를 많이 보니까 그런 데서, 혹은 해외 축구까지 너무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축구까지 너무 많이 가는 거니까 K리그에서보다도, K리그나 뭐 K리그 2에서보다도 더 못한 터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후방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뭐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쪽으로 전환시켜줬다. 롱패스가 나가면 그 롱패스들이 아시겠지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나 강도도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속도나 강도가 너무 떨어지면 수비수들이 그걸 따라붙기가 쉬워지니까 그런 거를 강하게 때려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강하게 때려준다는 거는 올 때도 강하게 온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침착하게 잡아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중국 선수들이 터치가 너무 안 좋은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올라오는 질도 되게 떨어져요. 뭐 K리그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좀 크로스 좋다고 하는 선수들은 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우리 조현택이나 황재원도 마찬가지고 강하게 감아서 머리만 탁 맞추면은 골대로 향할 수 있게 강도를 유지하면서 회전이 많이 걸려있는 그런 크로스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중국 선수들의 크로스 대체로 아마추어에서 많이 시도하는 것처럼 밑둥 쪽에다가 딱 밑둥을 차서 백스핀이 걸려서 들어오는 패스들이 크로스가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체로 중원 쪽에서 패스를 넣어줘서 잡아놓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패스를 시도하는데 크로스는 그런 백스핀이 걸린 패스가 들어오면 머리에 맞아도 힘을 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크로스들을 많이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국 선수들의 제가 보기엔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이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충분히 기술적인 면에서 압도할 수 있었어야 되고 전술적으로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면 좀 더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번 경기에 4-4-2를 세우고 나왔습니다. 4-4-2를 세우고 나오고 거기서 이제 중앙 쪽에 볼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였고 그 이따금씩 최전방에 있는 두 명 그 이름이 조금 어려웠던 약간 그 저쪽 어디야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 쪽에서 온 것 같은 이름 쓰는 그런 이슬람계 같은 선수 한 명 있었잖아요. 9번 선수.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이제 이따금씩 압박을 시도한다거나 이제 신체 능력이 좋으니까 그런 거 밀고 들어오는 장면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압박 시도하는 4-4-2 형태인데 이게 특별하냐라고 하면 저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정도의 전술이었고 완성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공략을 못했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건. 예.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선수들, 특별하지 않은 전술, 그리고 우리가 특히 많이 접했던 전술, 우리가 상대를 많이 해봤던 전술을 가지고 덤벼드는 상대로 이거 위기도 많이 노출했고 득점도 두 골밖에 못 터뜨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4강까지 올라간다 해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어저께 노출했던 역습 장면에서 그게 단순하게 이제 중국 선수들이니까 저는 안 준 장면들, 실점을 안 한 장면들도 꽤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나 남미에서 온 선수들이면 실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선 가면. 그리고 또 우리랑 비슷한 팀들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전력의 팀들이라고 하더라도 수비적인 거 선수 비역습하려고 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중국 정도의 기술적인 능력이나 어떤 이런 세밀함을 가지고 있고 전술적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 아니라 본선에 올 정도로 괜찮은 팀들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중남미에 있는 팀이라던가 아니 저기 북중미에 있는 팀이라던가 아니면 아프리카 팀 정도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 팀 상대로는 이거 뚫을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은 바둑알 조금 많이 불러와서 이야기를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합격점을 주기엔 어려운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좀 속 편하긴 해요. 왜냐면 이겨서 기분이 안 나빠. 우리가 기분은 안 나쁘고 또 뭐 이렇게 욕을 좀 하더라도 이게 부담이 좀 덜합니다. 사실은 진 경기를 막 같이 욕하면 이게 되게 제가 막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선수들도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겼으니까 더 속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얘기 드려볼까요? 한번 바둑알과 함께. 자, 제가 이제 먼저 여기 화면에 잡아놓은 거는 저희 빌드업 할 때 장면을 좀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어제 콘셉트가 제가 보니까 조현택 선수는 조금 많이 가담을 안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쪽이나 이쪽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반면 황재환 선수는 많이 올라가는 형태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참,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게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 전술을 많이 씁니다. 오늘 이제 K리그 경기 전북 현대에도 막 이런 거 쓰고요. 광주 FC도 이런 거 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최근에 변형 3백을 쓰는 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최근에는 이게 예전에는 막 이런 게 전술이 막 되게 특이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거 사실은 325, 3241, 뭐 325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예전에 설기현 감독님도 이런 그림 그렸었고 강원에 있을 때 김명수 감독님도 썼던 거고 또 과르디올라도 쓰고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술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상당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황재원 선수가 사실은 대구에서 굉장히 빌드업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워낙 볼 다루는 거나 그 우리 동료들의 움직임을 활용해 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이쪽에서 주는 척하고 끌고 들어간다거나 가는 척하다가 돌아 나온다거나 하면서 빈틈 만드는데 굉장히 도사 같은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어제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잘 안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이 많이 돌고 여기서 볼을 연계하는데 풀어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태는 트렌디한데 형태만 트렌디하지 선수들 움직임은 디테일하지 못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약간 느낌이 제가 이제 축구를 요리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유행하는 음식이 뭐 있죠? 약간 뭐 떡볶이를 만드는데 떡볶이 요즘 매운 떡볶이가 유행이래라고 해서 막 청양고추 많이 넣게 막 준비하고 캡사이신 준비 다 해놨는데 맛은 없는 느낌? 그러니까 때려 박으면 맛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합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료는 있고 배치도 얼추 다 준비는 재료 준비는 다 해놨는데 요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형태를 쓸 때마다 이제 조금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패스키를 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를 와이드하게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를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벌려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325 형태, 3241 형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충분하게 벌어지지 않아 있으면 이 길이 안 나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또 과감해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벌어져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게. 그래야지 이 선수를 떼어내니까. 이 선수가 불려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잘 보세요.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계속 이게 안정적이긴 해요. 수비할 때 안정적이긴 한데 왜냐면 가운데를 좁혀놨으니까 역습당할 때 대처가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어지면 역습당할 때 이 공간으로 들어올 여지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역습 줄 때는 안정적이겠죠. 그죠? 뺏기더라도. 대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을 받아버리면 이 선수가 이렇게 접근해 올 때 이 길이 안 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오면 이 선수가 깊이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애초에 그냥 4명이 빌드업하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서버리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일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여기 좀 거리가 너무 패스 길이가 길어지면 겁이 나니까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선수는 패싱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선수 지나가서 받으니까.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볼이 들어가면 이 선수가 들어가고요. 여기를 잡으러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프 스페이스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이용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쪽 측면에 연결되는 것 자체가 잘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있냐? 우리 형태 변화를 트렌디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쓰는 이유를 진짜 살렸느냐를 좀 제가 이제 의문이 있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자꾸 투입이 되면 얻는 효과가 또 있어요. 사사이가 만약에 이 선수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이쪽 미드필더 쪽 쓰는 게 조금 까다로워 보이죠. 패스각이 요각이랑 요각인데 그러니까 요 위치 정도 잡았다. 아까 이쪽에 못 들어간 위치 잡았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뭔가 거슬리고 여기 주자니 거슬리고 여기 주더라도 거슬리고 약간 좀 거슬려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라인을 벌려버리면 아까 이거 너무 많이 말했죠. 이쪽에서 이쪽 패스기를 자꾸 내버리면 이 선수가 수비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렇게 패스가 나갈 때 갈까요 안 갈까요 이 선수가? 보통 가겠죠. 패스가 이쪽을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벌어지거든요. 이 선수가 있던 공간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접근해 올 때 여기다 투입하고 이 선수가 받으러 오면 투입하고 이쪽에 연결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 그러니까 중간 4-4-2를 세워서 중앙 쪽에서 간격 좁혀놨던 거를 이쪽에서 땡겨놔서 빼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부가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측면 쓰겠다는 거지만 이게 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제 전반전 내내 이게 좀 많이 아쉬웠다. 네. 디테일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도 이제 조현택 선수가 워낙 왼발 또 이제 왼발이 좋은 선수고 킥이 괜찮은 선수니까 이쪽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엄지성을 자꾸 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에다 투입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왼쪽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가 됐으니까 잘 들어갔거든요. 사실 조현택 선수가 또 풀백 성향이 있으니까 이쪽은 또 넓게 썼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들어가는데 자, 이 선수한테 또 엄지성 선수한테 들어갈 때 이쪽 선수가 자꾸 따라 나오니까 엄지성 선수가 그래서 막 볼 잡고 돌고 키핑하고 연결하고 막 되게 엄지성 선수 중심으로 많이 풀어갔단 말이에요.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엄지성 선수가. 그래서 전반전에 이쪽에서 혼자 뚫고 들어가서 슈팅을 아주 좋은 슈팅을 개인기랑 한 거의 4명 사이를 뚫고 들어간 장면도 보여줬고 공격 전개가 엄지성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더 전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한 장면인가 두 장면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에 전반전에 강상윤 선수가 한번 들어갔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을 이렇게 넓게 쓰고 여기서 아이솔레이션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여기서 1대1 자꾸 시키는 이유는 첫째는 여기서 불러낸 다음에 1대1을 시키고자 하는 게 제일 크죠. 여기서 엄지성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파해서 들어오면 이 선수가 딸려 나오고 미드필더 혹은 커버치고 하면서 이쪽 형태가 지금 계속 변하게 되잖아요. 공간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요 효과를 노리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엄지성이 드리블을 계속 친다 그러면 이 선수가 얼마나 힘들고 또 그 다음에 상대편도 막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동료들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프 스페이스 자꾸 말씀드리는 게 하프 스페이스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여기서 잡는다고 해서 하프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서 볼 잡는다고 하프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는 하프 스페이스 뭐냐면 벌려놓고 벌어진 사이로 들어갈 때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있는데 여기를 그냥 침투해서 들어가서 여기를 따라가서 잡혀버리면 하프스페이스 쓰는 효과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혹은 여기를 미드필더가 따라오는데 하프스페이스를 이렇게 잡혀있다. 근데 이 선수가 가는데 여기다 준다 그래서 이게 하프스페이스 잘 쓴 거냐?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정한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 가냐면 이 선수한테 딱 투입이 돼서 1대1 1대1 치려고 하니까 여기 접근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여기 너무 드리블러 너무 잘해. 엄지성이 막 가지고 노니까 여기 도와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커버를 치러 가는데 이 공간에 딱 침투해서 들어가면 이 선수는 반응이 안 되겠죠. 지금 엄지성 신경 쓰고 있는데 여기 움직이는 선수가 신경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버리면 이 선수가 딸려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은 이쪽에서 움직이는 이 선수한테 들어간다. 이 장면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첫 번째 득점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잘 만든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첫 터치가 강성진 선수였는데 그게 뒤로 흘렀고 강상윤 선수 쪽에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가 모든 시선이 이거 위험하다 싶으니까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강상윤 선수가 잘 돌려주면서 맞죠? 제 기억이 이영준 선수 쪽이 연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강상윤 선수가 시선을 다 끌어주면서 다른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만들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엄지성 쪽에 들어갔을 때 엄지성한테 드리블을 시킬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움직여주고 반응해주고 연결을 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게 아까 측면에서 제가 이쪽에서도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엔 중앙에 들어가기 편해진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아까 도움 수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리기도 했었는데 여기를 자꾸 하프 스페이스 침투해서 한두 번 들어가게 되면 나중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강상현 선수가 뛰어 들어가게 되면 이 선수가 여길 따라가요. 그럼 엄지성이 여기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드리블 1대1 이기고 들어오는 게 너무 편해지거든요. 원래 지키고 있던 선수가 사라졌잖아요. 여기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긴 누가 지키냐? 못 지켜요, 여기는. 그러면 이 선수가 뛰어나온다? 그럼 여기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무너뜨려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쪽에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구조가 안 나오고 여기에 투입되더라도 이 선수가 혼자 드리블하는 빈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앙 쪽에 이쪽을 이제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구조가 잘 안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격 쪽에서. 그러면 3-2-4-1 혹은 3-2-5 형태를 세우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느냐? 그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있느냐? 디테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어제 좀 부족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전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수비 쪽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제 저희는 수비할 때 보면은 그 형태를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수비할 때는 이제 황재현 선수가 내려와서 4-4-2 형태로 세우고, 이영준 선수 옆에 강상윤 선수가 올라가서 4-4-2 형태로 압박을 하는 형태를 섰는데, 이게 이제 제가 어저께 박주호 해설 있으셨잖아요. 그 해설하셨잖아요. 박주호 해설 말에 되게 동감했던 얘기인데, 박주호 해설이 아마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전방 압박할 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되게 그게 공감됐던 게 뭐냐면, 자, 전방 압박을 시도한다는 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방 압박을 시도한다는 거는 상대를 눌러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실수를 유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수비 라인이 높아져야 되겠죠. 왜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넓어지면, 자, 이제 바둑을 계속 옮겨서 좀 그런데, 이렇게 선 수비 사이를 들어가는 게, 이쪽에 투입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이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바짝바짝 다 붙어 있어서 이렇게 라인을 형성해 놓고 여기도 다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이제 그럼 여기다 싸움 붙이는 거는 이 선수들이 그냥 서 있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왜냐면 옵사이드 반칙이라는 게 축구에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여기 서 있을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를 뛰어 들어가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라인 형성이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주로 공격이니까, 잠시만요. 공격이니까 이쪽은 측면 넓게 서겠죠.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여기 들어오는 게 어려울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렵죠. 여기 좁잖아요, 훨씬. 좁은데 들어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는 이영준하고 강상윤은 가요. 근데 미드필더는 안 가요. 그래서 미드필더가 안 가고 여기가 충분히 올라와 있지 못하고 이렇게 된 느낌? 약간? 여기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 갈 거면 빨리 가야 되는 게, 여기 처음엔 이렇게 기다리는 건 괜찮아요. 이건 아까랑 위아래는 다르지만 간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접근을 할 때, 여기서 접근해서 빨리 볼 이쪽으로 몰아놓고 이쪽에 가고 여기 붙고, 여기 이 선수 받으러 가면 여기 따라 붙으면서 이쪽에다가 순간적으로 이쪽에 상대를 가둬놔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돼서 여기서 이 선수가 뭐 빠져나가면서 이 선수가 이쪽을 다시 당기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거나, 혹은 여기서 공격수가 압박해놓고 여기 있는 선수를 가리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선수 롱볼을 유도하던가, 혹은 여기서 투입하는 거를 우리가 실수를 유도하던가, 혹은 여기서 줄 수 없으니까 팔만 노리는데 이거를 이 선수가 와서 자른다거나 하면서 이쪽에 가둬놓고 패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는 뒤에 가 있는데 이 두 선수만 가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압박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여기 줘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오는데 여기서 풀리고 뒤늦게 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히려 공격 전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디테일이, 전방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대를 어떻게 몰아서 어디서 잡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주로 전방 압박을 이렇게, 아까 제가 가둬서 하겠다라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의 컨셉트긴 한데, 몰아서 가겠다라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면서 압박해 들어가서 이 선수가 여기 투입할 때 여기서 잡아먹던가, 여기 투입할 때 밀어내서 다시 가둬놓고 여기서 이제 이쪽 들어갈 때 여기는 다시 들어가서 잡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측면 쪽에서 잡고 얘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4명 사이에서 잡거나, 롱패스가 나오면 나오면서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콘셉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콘셉트가 없어요. 우리가 측면에서 쟤를 공격에 빠뜨려서 그 다음 걸 잡아야 돼, 이런 식의 수비에서도 플랜이 없다는 느낌?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개개인이 공을 뺏으러 가요. 10명이 다. 여기서 뺏어야지, 여기서 뺏어야지, 여기서 뺏어야지, 여기서 뺏어야지. 매번 뺏으러 가다 보니까 못 뺏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뺏는다는 것 자체가, 공을 뺏으러 가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역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얘를 공격에 빠뜨린다는 게 뭐냐면, 얘가 줄 수 있는 공간들을 제한시켜 놓으면 처음에 여기서 얘한테 갈 때는 뭔가 80% 90%의 확률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한테 올 때는 60에서 70%로 가게 만드는 거고, 혹이 한 번 더 거치더라도 여기서는 50% 확률로 우리가 반반으로 따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한 80에서 90, 여기서는 60에서 70, 혹은 65까지 깎아놓고, 그럼 여기까지 올 때는 무조건 우리가 반반 싸움 한다. 혹은 우리가 더 뺏을 확률이 높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상대가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를 계속 마치 100대 0인 것처럼 우리 뺏으러 갈 거야. 뺏으러 갈 거야. 뺏으러 갈 거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상대가 역용하기 쉬워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 움직임을 읽기가 쉬워지는 느낌? 그럼 이게 전방 압박 전술로는 적합하지 않고, 제가 보기엔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공격도 마음에 안 들고 수비도 마음에 안 드는 경기였어요. 근데 일단 골은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골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만 보면 엄청 우리나라가 골을 잘 만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안 풀립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인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의 어떤 전술 수행 능력도 있겠지만, 이런 전술적인 틀이 없다 보면 선수들이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이 수비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뺏으러 가는 수비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수비를 잘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어려워지는 공간, 그런 게 생겨요. 어려워지는 때가 생긴다고요.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수비수들이 잘 도와, 미드필더가 수비를 잘 한쪽으로 몰아주고 공격수들이 잘 도와줘서 상대를 한쪽으로 유도를 잘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서 딱 잡으러 갈 때 순간적으로 가서 뺏어야 된다고 한다거나 그런 딱 튀어나오는 판단을 하는 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분명히. 그러면 수비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한창 화제됐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버질 판다이크 있잖아요. 리버풀 레이밍 그 수비수가 어떻게 상대를 몰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그 뒷걸음질 치면서, 예, 뒤 백스텝을 계속 밟으면서 일로 몰았다 절로 몰았다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선수 개인 능력이긴 한데, 거기서 보시면 계속 까다롭게 만들어요. 여기 주기 힘들게, 여기 주기 힘들게, 이렇게 치기도 뭔가 불편하게 계속 주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수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방 압박한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건 팀적인 문제긴 하지만, 여기 주기 어렵게 해서 한 타이밍 죽여놓고 그 다음엔 접근 해서 차기 불편하게 뺏을 것 같이 해놓다가 차려 그러면, 혹은 돌파하려 그러면 그거를 잡아먹는 거죠. 너 여기 패스 못 주잖아. 패스길 가려놓고 드리블을 유도해 놓은 다음에 드리블 치는 걸 딱 뺏어야 된다는 건데, 어제는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영리한 수비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공격수들이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미드필더랑 다른 윙포워드들이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나오는 패스를 수비들이 끊어낼 수 있게, 예, 이렇게 팀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된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이 축구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못하는 팀들이 내려서는 것조차 못하는 팀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내려서는 거는 대체로 다 잘해요. 이게 4-4-2 세워놓고 이 압박 전술, 그러니까 그 중앙 쪽에 들어오지 못하게 짜놓는 그 틀 자체는 어느 팀이든 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팀들처럼 본인들이 피지컬에 자신이 없다거나 좀 그렇게 많이 밀린다고 생각하면 3백을 세워서 5-4-1이나 5-3-2 형태 세우는 것도 대체로 다 서고 간격 유지는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개인 기량의 차이에서 측면부터 헐어 들어오는 거라던가, 그때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디테일들을 가지고, 결국에 원래 축구 잘하던 나라들이 다 축구를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려선다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널 이렇게 괴롭힐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이 이 U23 아시안컵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프 스페이스 잘 못 쓰고요, 측면에서 크로스에 많이 의존하고요, 엄지성 개인기에 의존하고요, 빌드업 할 때 보면 측면 쪽으로 나가는 패스길이 잘 안 나오고요, 측면 쪽 잘 패스길이 안 나오다 보니까 중앙 쪽에 넣는 것도 조금 까다롭고요. 안 되는 전형이었고요. 전방 압박 들어갈 때 제가 보기엔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후 간격, 앞뒤 간격 너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패스가 그렇게 간격 유지가 잘 안 되고 조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중앙 쪽에 들어올 때마다 그걸 뺏으러 가든지, 뭔가 이게 상대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어주다 보니까 어설픈 중국 같은 미드필더들 상대로도 1대1에서 벗겨지는 장면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역습 주고,
이게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네,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런 게 결국 노출이 돼요. 제가 아시안컵 내내 그 이긴 경기들 하면서도 이긴 경기 리뷰하면서도 좀 불안합니다.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결국엔 사강에 터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 대회도 마냥 속편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잘하는 게 좋고 이기는 게 좋고 하지만 우리가 내용도 챙겨가면서 이겨야지 그런 장기적인 어떤 이 성공 플랜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하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대회에서 우승 못하거나 올림픽 티켓 못 딸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8강에서 잘하는 우리도 엄청 잘해. 엄청 잘하는데 상대가 더 잘했거나 운이 안 따르거나 그냥 골 결정력이 안 이제 따르지 않았거나 뭔가 불운하게 누구 퇴장당했거나 그럼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잘했는데도 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떨어지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과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좋아야 확률이 높아지고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확률을 높여놨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아니지. 과정이 없는 결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과정이 없어도 결과가 있을 때가 있고 과정이 별로여도 결과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있으면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하여튼 여기까지 리뷰를 드리고요. 3차전은 한일전인데 수비수들도 좀 결장이 예상되고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지만 일단 저는 응원합니다. 좋지 않은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8강은 진출이 확정이 됐으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